있습니다. 포스코 산해하청 지회 양동훈 지회장님 모시고 연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포스코 산해하청 지회 지회장 양동훈입니다. 89년 노동조합 만들어진 이래 이런 일을 처음 겪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08년부터를 최근자라고 합니다. 2008년부터 이 포스코의 탄압은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떤 곳은 회사를 청산한다 협박하고, 뒤에서 포스코는 2,500만원짜리 연봉자에게 연봉 1,000만원 인상해준다고 노동조합을 바꾸라고 회유하고, 이 기간이 200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포스코 산해하청 포항 광양 2만 노동자, 포항에 1만 명, 광양에 1만 명, 그 하청을 대변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절대 물러섬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양권 열사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동생 박지만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그 속에서 2번의 부당해고, 2번의 정직 처분, 1년 4개월의 책상 앞 대기문명. 하지만 저는 그 당사자가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내부에 10년을 넘게 복직 투쟁하고 있었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동지들이 재철소한 현장을 들어가겠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해고자 중 유일하게 소송에서 이긴 양권 동지는 그래도 너는 조금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저의 큰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권 동지는 지난 10일 아침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해서 담담하게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고리를 보낼 때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 전에 이를 악물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전면에 서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을 겁니다. 10일 7시 26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저들의 탄압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10여 분 가까이 설득했지만 중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미망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전화가 왔는데 집에 있는지. 미망인이 저하고 어저께 같이 1박 2일 상경투쟁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거대자본이 포스코 센터 앞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불법 파견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하라고, 하청 노동자 차별하지 말라고 상경투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망인은 저하고 같이 1박 2일 상경투쟁 가는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듣고 끊고 곧바로 옥상 위로 뛰어 올라가셨다가 고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상시 자주 가던 집 뒤에 공원으로 가시면서 고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고인이 농매에 자결한 그 장소가 평상시 자기가 거의 20여 년을 일했던 제철소가 내가 보이는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염없이 그곳을 내려다보면서 눈물 흘렸을 동지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이 거대 잡은 포스코와 박근혜 동생 박지만이가 동지를 타살한 것으로 규정하고 저희들 올라왔습니다. 고인 앞에 포스코와 박근혜 동생 박지만이가 무릎 꿇고 사죄할 때까지 이 투쟁 멈추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고인 앞에, 고인 가족 앞에 사죄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 현재 소수지만 저희 반드시 산야층 2만 노동자 조직해서 하청 노동자 탄압한 저 거대 잡은 포스코 고철을 만드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하청 노동자 없이는 고철임을 반드시 입증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저들이 끊임없이 탄압하지만 돈으로 회유하고 해고 징계로 탄압하지만 저희들 한치의 늘림없이 끝까지 나갈 겁니다. 2012년 5월, 2011년 5월부터 저희들도 정규직 전환용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비열한 놈들이 2013년 2월달에 선고, 6월달에 선고, 2015년 2월 선고, 3월 20일 선고, 4번의 선고를 연기시키며 시간 끌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들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현상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이 그대로 준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청 노동자 독자적으로 그 어떤 것도 일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포스코 산야청의 현실입니다. 저희들 반드시 양곤 농지의 판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뒤로 넘어가는 비열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동지들 앞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89년 노동조합 만들고 지금 현재까지 투쟁해봤지만 열사투쟁은 처음입니다. 동지를 보낸 거 제가 챙기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들께 여기 참여하시고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거듭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후회를 담고 투쟁하겠습니다. 반드시 고인 앞에 저들이 사죄하도록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사부장 김홍일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배재영 열사는 94년도 저하고 불과 몇 달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현대전자 같이 입사했던 같은 해 입사했던 친구이자 같은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동지들 생소하시겠지만 하이디스는 그 현대전자를 모태로 해서 그 다음에 하이닉스 반도체 거쳐서 2001년도에 현대에서 HY를 따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서 디스를 따서 하이디스라는 이름으로 분사한 TFT LCD 액정을 만든 사업장입니다. 2001년도 분사할 때 2,000명 직원의 1조 가까이 매출을 자랑하던 사업장이었지만 2003년도 중국으로 매각되고 2006년도에 법정 관리에 처하고 2008년도에 대만 이잉크 자본에 매각이 되면서 직원 수가 2,000명에서 1,000명으로 1,000명에서 500명으로 마침내 2015년 올해 3월 31일부로 그나마 남았던 동지들을 다 정리하고 시키고 지금 정규직 30명만 남은 사업장입니다. 배재영 열사는 정리해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남은 30명 중에 하나였지만 열사께서는 2001년도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부터 2013년도 현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때로는 간부로서 때로는 임원으로서 때로는 지역 지부에 파견된 간부로서 자기 헌신을 다해서 노동운동에 매진했던 제 자랑스러운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우리 없었으면 정리해고 투쟁이 진행 동안 사측은 전직 지회장이자 현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했던 동지를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억압하면서 현장의 정리해고자를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회유와 억압을 견디지 못한 동지께서는 지난 5월 6일날 가족들에게 또는 주위 동료들에게 이런 방법 말없이 잠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아카시아 꽃 향기가 잔일하리만큼 진하게 날리던 그날이었습니다. 동지는 저희 동지들 지역 동지 손에 싸늘한 추궁으로 발견되었고 지금까지 책임 있는 사측에 발언 한마디 듣지 사과 발언 한마디 듣지 못했고 대주주인 대만의 영풍자본은 지금 저희 지회 동지들 지회장 또 유가족인 열사 부인께서도 같이 동참해서 항의 투쟁을 진행하고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혀 지금 대꾸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루 차이로 양우건 열사께서 세상을 버리셨고 그 뒤날 배정 열사께서 세상을 버리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동지들 하시는 발언을 들어보니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시던 양우건 열사가 꿈꾸던 현장은 당연하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일 거고 악질 자본 없는 세상을 꿈꾸던 배재영 열사가 꿈꾸던 세상은 당연하게 정리해고가 없는 세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동지들이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대단히 좀 어색하고 생소한데요. 힘차게 구호 한마디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끝까지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열사 정신 계승 투쟁. 열사 투쟁. 감사합니다. 최정원에 도착합니다. 투쟁! 예,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7월 14일이 되면은 만 2년이 됩니다. 만 2년이 되기 전에 두 분의 열사투쟁을 지나면 열사투쟁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열사를 가슴에 담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열사투쟁을 하면서 저와 저희 지휘의 조합원들이 가장 느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끝까지 같이 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마음으로 열사투쟁을 했었고 끝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열사투쟁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호건 열사가 다시는 마지막 글에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조합원 동지들과 금속노조, 민주노조 모든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약질 자본, 우리나라 이 재벌들이 쥐고 있는 이 자본들을 결코 깨부시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걸 스스로 깨부시지 않으면 영원히 이 노동시장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이 열사투쟁에 함께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쟁이 승리로 이룰 때까지 함께 같이 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저희 두 분의 열사가 이곳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호건 열사도 지금 이곳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마지막에 가면서 원했던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뤘으면 합니다. 구회치고 마쳤습니다. 열사의 영원이다! 민주노조 사수하자! 만나면 그 동지에게 이 노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의 비 잔의 술을 따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비 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희망의 술을 따라 거대하게 몰아치는 태풍의 쓰라리 칼바람 저 더러운 것들 삭삭 쓸어서 우리 희망의 불과 길이 나의 눈물도 가져가거라. 나의 슬픔
가져가거라. 비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희망의 술을 깔아. 중단 없는 투쟁, 웃으며 달려가는 동지의 눈동자 속에 눈부시게 펄럭이는 깃발, 그대가 높이 들었던 피 묻은 깃발을 묻고 우리는 내일의 싸움을 위해 또다시 깃발을 세운다. 나의 꿈과 너의 희망을 세우고 빼앗긴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깃발이 더 높이 휘날려라. 이 소랑 같은 어둠을 뚫고 사람 사는 참 세상이 올 때까지 같이 부르겠습니다. 보라고 거대하게 몰아치는 박수 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백풍의 쓰라리 칼바라 저 더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싹싹 쓸어서 우리 해방의 불발길이라. 나의 눈물도 가져가거라. 나의 눈물도 가져가거라. 나의 슬픔도 가져가라. 나의 슬픔도 가져가거라. 비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희망의 술을 따라라. 비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희망의 술을 따라. 예, 바로 넉넉하게 당당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도동 없이 생산은 없고 생산 없이 생존은 없다. 온 세상의 삶과 공연은 노동자의 피땀이다. 도동 없이 자본은 없고 도동 없이 국가도 없다. 노동자의 삶과 일터는 국가의 생명이다. 보아라 이 세상을 가진 놈들의 멋대로 세상, 노동자가 주인 되지 못한 채 목숨 베어 쫓겨난 모여라 노동자여, 모여라 노동자여, 깨어라 민중이여. 놈들에게 빼앗긴 사람 세상 되찾으러 나가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리하고 박살내자. 희망이 남았는가, 이대로를 만족하는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쫓겨나 노예처럼 죽어갈. 모여라 노동자여, 모여라 노동자여, 깨어라 민중이여. 자본가의 법과 제도를 깨고 건설하라 세상. 같이 합니다. 모여라 노동자여, 모여라 노동자여, 모여라 노동자여. 놈들에게 빼앗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지테크 동지들은 잠시 뵀는데 하이디스는 처음이죠. 죄송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은 하이디스 집회하는데 한번 가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여기에 다시 올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얘기는 그때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삼성전자 서비스지에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나두식 수석님이 일하셨는데 우리나라 아마 포스코보다 더 큰 데가 지금 삼성이죠. 그 거대 삼성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사실 이제 노동자들이 걸기 시작했고 그분들은 정규직 노동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내하청하고 똑같은 그 간접고용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고 그 노동자들이 삼성과의 싸움을 일대 결전을 벌였었고 마침내 단체장을 쟁취했었죠. 근데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힘이라 하더라도 싸우는 주체들이 흔들리지 않고 같이 손잡고 가면 언젠간 결말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그래 살리기 본부에서 오늘 3개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언론에 잘 나진 않습니다. 하루에 3개의 성명을 발표해야 될 만큼 우리의 지금 노동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도 오늘 그 헌재에서 교원노조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교원노조법 제2조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한 조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정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신청을 했었고 오히려 합헌이란 결정함으로 인해서 교원 노동자들의 선생님들의 단결권을 부정해버리는 매우 심각한 헌재 결정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현실에 대한민국의 과연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보장되고 있는지를 부정해버리는 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법원에 기대지 마라.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제 직분은 변호사이긴 합니다만 장거래 살리기 운동본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장거래 아시죠? 장거래는 정규직 아닙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았고 결국 2년 되기 전에 해고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미 노동자 내부에서 서로 다른 계급이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건널 수 없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포스코는 사내하청을 만들었고 그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포스코는 삼성 다음으로 문호조 경영 방침으로 매우 악명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사내하청 지회를 만들고 분해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한 그 투쟁이 얼마나 고통의 나날이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리고 쌍용차에 이어서 중국, 대만 자본의 모깃감이 되어버린 우리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처지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 천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모였을 겁니다. 비정규 투쟁과 정리해고 투쟁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비정규직에 정리해고를 하면 그 다음 여러분들의 처지가 바로 비정규직 전락했었고,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 투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은 서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생각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손을 잡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이 잘못된 정치 사회 구조를 뒤엎어버려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매우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는 이미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그리고 여기에 연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 경찰의 호의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이길 수, 정의를 이길 수 있는 불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맞잡은 손이 바로 그 불의를, 그리고 잘못된 사회 구조를 뒤엎을 수 있는 원동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맞잡은 손을 승리할 때까지 함께 갈 수 있겠죠라고 물으면 당연히 이해하겠죠. 맞죠? 예. 근데 이걸 자꾸 물으니까, 아니 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할까봐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 길다 하더라도 그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끝을 향해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노동자의 그 깡다구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우리 양 지회장님, 그 말씀에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죽음이 우리 노동자의 책임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본이 노동자를 갈라놓았고 그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우리의 잘못된 사회 구조와 자본들의 바로 그 탄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탄압을 뚫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었던 동지를 우리 가슴 속에 다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비록 큰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걷겠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염원이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리하고 박살내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리하고 박살내자. 정리하고 박살내자. 열사 정신 개수 열사 너무나도
가슴이 무겁습니다. 대표님 나오셔서 법원에 기대지 말자고. 그러나 노동자들은 힘이 없기에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려면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이 땅 현실이어야 됩니다. 두 분의 열사가 민주노동 하겠다고, 노동조합 하겠다고, 정내고 철폐라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았습니다. 집회장에 오면서 조형물을 봤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노동자의 마음이 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동지들, 15만 금속노조의 푸른 깃발 속에 수많은 노동열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하나하나 넘어왔습니다. 또 한 번 힘들지만 넘어갑시다. 또 한 번의 고난을 15만의 동지애로 연대로 싸워갑시다. 노조는 두 열차의 투쟁을 받아안고 어떠한 싸움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동지들, 굳은 결의를 가지고 15만의 연대와 동지들의 여러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열사가 염원했던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분쇄, 반드시 열사 앞에 바칩시다. 거기에 15만 금속노조 힘차게 싸워갈 것입니다. 투쟁! 네.